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로 지금은 좀 생소하지만 구 한말에 단발령이 내려진 날입니다. 단발령. 끈을 딴 자죠. 발은 터럭발자를. 명은 명령한 그 영자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그런 그 명령이에요. 이것은 이제 김홍집 내각이 고종 32년, 그러니까 1895년 12월 30일 날 공포한 칙령이 되겠습니다. 칙령은 이제 임금이 내리는 명령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통령령 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집 하면은 친일 개화파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종이 아관파 천한 이후에 이제 김홍집이 이제 그 군중한테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군중이 아니죠 사실은. 뭐 이상한 세력에 이제 맞아 죽는 그런 재상이 이제 어떤 그 폭력에 의해서 이제 맞는 경우, 사실 그 드문 경우죠. 우리 그 현대사에서도 그 옛날에 그 정원식 총리가 학생들한테 뭐 계란세척 맞는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극히 드문 일인데 재상이 이제 저런 봉변을 당한다는 게, 이게 마저 죽었으니 정말 참 이거 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네, 단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년 남자가 이제 상투를 하고 있었는데 상투를 자르라는 그런 명령이죠.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머리가 서양식 머리죠. 옛날에는 이제 머리 길러갖고 그걸 쭉 위로 올려갖고 거기에 이제 상투 머리를 이렇게 이제 한 군데로 모아서 이렇게 묶는데, 그것은 이제 동고시라고 하죠. 네. 어찌됐든 서양인, 일본인들, 뭐 일본 사람들도 뭐 사실은 그들만의 그 상투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일본인들은 우리보다 먼저 이제 단발한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단발을 건의한 이후에 당시 그 내무 대신 6.1준이 이제 상소를 올려갖고 전격적으로 이제 단행이 되었습니다. 6.1준은 이제 소유구역 견문록으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잠깐 그 소개하는 글을 읽어보면 뭐 유럽에 가서 그냥 되지도 않는 영어로 여기저기 물어보고 그때 그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소유구 견문록인데, 예, 뭐 저희들도 외국 나가보지만 영어가 현창하면 사실 참 얘기하기 어렵죠.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일을 저 당시에 했었다라는 게 6.1준도 대단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하여튼 단발령이 내려진 그 당일날 고종과 황태자, 순종은 솔선수범해서 머리를 깎았답니다. 예, 황태자, 순종. 저 때는 순종이 아니죠. 저 고종, 순종, 뭐 태조, 뭐 우리가 태정, 태세 이렇게 외우는 거, 그건 묘호라고 하죠. 묘호는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군하고 광해군은 이제 묘호가 없는데, 그 외에 나머지 왕들은 다 이제 묘호가 있죠. 예. 황태자, 순종은 저 틀린 말입니다. 황태자죠, 그야말로. 황태자도 이제 나중에 즉위를 해서 왕위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한일합방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진 그 묘호가 되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하여튼 제일 먼저 머리를 깎았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무 대신 6.1준이 이제 고시를 내서 관리들로 하여금 칼과 가위를 가져와서 도성거리나 성문에서 백성들의 머리를 깎게 하고, 이를 직접 그 지도 감독 했으며,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이제 된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하지만 그 신체 발부는 이제 수지고모라는 그 말이 있죠. 당대의 그 성리학자들, 예, 이게 참 조선의 성리학, 중국의 주자학보다 더 주자학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성리학자죠. 이 성리학자들의 이제 격렬한 그 반발을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1897년 건양 2년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1900년 광무 4년에 광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이 단발령이 부활해서 전국적으로 단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1906년 광무 10년까지도 지방에서는 이제 단발에 호응하지 이제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군수삭발령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단발자는 고종 이전의 개화파들이고, 1885년 청나라의 그 이제 망명중인 개화파 정객 윤치호가 스스로 자기 머리를 자른 기록을 이제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발이 이제 너무 심해갖고 1930년대까지도 단발을 거부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단발령의 여파로 1920년대부터는 여성도 단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국 여성우선 최초로 공개 단발을 한 사람은 독립운동가이긴 했지만 사회주의자였던 그 허정숙이라는 그 사람이었답니다. 당시 이제 그 내세웠던 단발의 이유는 위생에 이롭고 작업에 편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위생이 좋죠. 네. 뭐 머리에 이기가 있고 석하리가 그냥 잔뜩 끼고 그러면 정말 그 불결한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기도 불편하죠. 그 매일 머리 감고 머리는 제대로 감겠어요? 그 참빗으로 빗을 때 그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그 석칼이가 그냥 그 자욱하게 나오는 게 그 머리인데 저때 당시에 뭐 DDT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어찌됐든 조선의 그 근대적 개혁을 내세우기 이제 위함에 고종이 솔선수범해서 태자와 함께 먼저 머리를 자르고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이제 단발을 하도록 그 지시를 했으니까 뭐 일반 백성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많은 사대부나 이제 유학자들 이제 거기에 엄청난 반발을 했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목을 자를지언정 두 발을 자를 수는 없다. 분계에서 정부가 강행하려는 단발령에 완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단발에 반대한 목을 자를지언정 두 발을 자를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께 그 한자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일본의 사무라이는 배를 가르죠. 할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단발령을 놓고서 조선 선비가 얘기했던 그 정신,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잠깐 그 설명을 드렸지만은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서 차라리 목을 잘라라 하고 목을 내놓던 그 조선 선비의 기계, 저는 그 기계가 일본의 그 사무라이가 할복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단발령이 내렸을 때 조선 선비들이 이제 그 했던 그 말을 한번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이 한자와 제가 이제 우리 말로 쓰고 그다음에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 그다음에 불감회상 효지시야, 차두가단 차달불가단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신체 발부, 사람의 신체와 털업, 살갗,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에요. 몸. 우리가 머리카락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다라는 얘기예요. 수지부모,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다라는 얘기죠. 불감회상 효지시야,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효의 시작이다. 효는 춤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 차두가단 차달불가단이라고 했죠. 차달불가단. 차두, 이 머리, 내 머리죠. 차라리 내 머리를 잘라라. 그러나 차발불가단,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가 없다. 이거 엄청난 그 조선 선비의 기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사회를 지켜온 게 저런 그 지식인들의 어떤 그 굽히지 않는 그런 기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요즘 우리 시대를 사는 이 지식인들이 배워야 될 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발불가단이라고 그랬는데 트럭은 오랜 친구라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옛날에 그 어느 이 광고 카피를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발, 그러니까 이제 트럭이에요.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거죠. 이 머리카락 제일 위에 보면 오른쪽에 이제 그 삐딱한 삼수변 같은 게 있죠. 이게 머리카락이다 이거예요. 오른쪽 여기 지금 커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이런 머리카락은 왼쪽에 보면 긴장자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제일 밑에 보면 도두자가 있죠. 오랜 친구다. 머리카락은 오랜 친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오랜 친구를 잘라내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그 당시 조선의 선비들이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런 해석을 해보았습니다.